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한국 수학여행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믿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진 절대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충격적인 한일 비교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한국 수학여행이라고? 절대 안 가. 사쿠라, 너 수학여행 한국으로 간대? 미쳤어? 위험하잖아. 도쿄 최고 명문인 사쿠라 여학원 3학년 교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우리 학교는 매년 3학년 수학여행으로 유럽이나 미국을 가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올해부터 한국-일본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의 엘리트로서 아시아 이웃 국가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교실은 이미 불만으로 가득 찼어요. 진짜 최악이다. 차라리 수학여행 안 갈래. 한국이면 뭘 보겠다고? 거기 위험하잖아. 아빠가 절대 허락 안 해주실 거야.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 보면 무시한대. 그냥 강제로 보내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졌어요. 솔직히 저도 완전 실망했어요. 저는 나나코 사쿠라, 일본 최고 명문 여고의 학생회장이자 전교 2등이었죠. 도쿄대학교 법학부 진학이 거의 확정된 상태였고 아버지는 일본의 대표적 전자회사 중역이셨어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집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말도 안 돼. 내 딸이 한국에? 절대 안 돼.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격분하셨어요. 보통은 어떤 일에도 차분하신 분인데 말이죠. 한국은 아직도 일본을 증오하는 나라야. 거기서 너희 같은 일본 학생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상상이나 해봤니? 여권이 도난당할 수도 있어. 할아버지는 더 심각하셨어요. 외무성 출신으로 한일 관계의 복잡한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를 외놈이라고 부른다. 게다가 치안도 불안하고 우리나라보다 기술적으로 한참 뒤떨어져 있어. 내가 뭘 배울 수 있겠니? 큰 도시 빼고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모든 가족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학교의 강력한 압박에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학여행을 안 가면 졸업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절대 일본인이라고 드러내지 마라. 위험할 수 있어. 한국 음식 조심해. 너무 맵고 위생 상태도 의심스러워. 여권과 귀중품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라. 가능하면 호텔에서만 먹어. 길거리 음식은 절대 먹지 마. 일본 두까나 국기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 시비 걸릴 수 있어. 출발 전날까지 부모님의 걱정 어린 당부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마치 전쟁터에 딸을 보내는 것 같은 표정이셨죠. 하네다 공항에 모인 저희 반 38명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대부분은 여전히 분란이 가득했고 몇몇은 정말로 학부모들이 항해 서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죠. 얘들아, 적어도 열린 마음으로 가보자. 우리가 직접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 학생회장으로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쉽게 말하네. 너네 아빠는 삼성이랑 거래하는 회사 중역이잖아. 우리 아빠는 한국 제품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고. 리카의 날카로운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최근 몇 년간 일본 전자산업은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미유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있잖아, 사쿠라. 너 혹시 K-pop 좋아해? 깜짝 놀라서 쳐다봤어요. 미유키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나 사실 BTS 노래 몰래 듣고 있어. 아빠가 알면 죽을 거야. 근데 진짜 좋더라. 나도 블랙핑크 광팬이야. 제니 포스터 베개 밑에 숨겨놨어. 그 순간 저희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피더니 조금씩 다른 친구들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 사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 1부터 3까지 다 봤어. 나 한국 화장품만 써. 일본 것보다 좋더라. 나 김치찌개 만드는 법 유튜브로 배우고 있어. 비행기 안에서 우리만의 작은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한국 수학여행에 불만이 가득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친구들이 은밀하게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까? 시즈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직접 가봐야 알겠지?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이게 한국공항이라고? 도쿄보다 더 미래지향적인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어요. 저희가 상상했던 후진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하네다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생체인식 기술로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죠. 일본에서는 아직 종이 서류와 공무원 확인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와, 여기 와이파이 엄청 빠르다. 미유키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외쳤어요. 다운로드 속도가 도쿄의 3배야. 게다가 무료잖아. 우리나라는 공항에서도 돈 내야 하는데.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희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버스에 타자마자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언어로 완벽하게 안내 방송이 나오고 의자마다 충전기와 와이파이가 심지어 작은 모니터까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도쿄 버스보다 훨씬 좋은데?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높고 현대적인 빌딩들, 세련된 디자인의 아파트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이것이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배워온 한국의 모습이었을까요? 저기 봐. 저 차들. 시즈카가 창문을 가리켰어요. 도로 위에는 현대, 기아 같은 한국 자동차들이 대부분이었고 도요타나 혼다 같은 일본 차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율이 일본보다 훨씬 높아 보인다는 거였죠. 일본 미디어에서는 왜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인솔교사인 타나카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이번 한국 수학여행은 진실 찾기가 테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 실제 한국의 모습,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관찰하고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버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가졌던 편견과 실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최신형 노트북이 호텔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호텔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이 모델은 우리나라 5G 네트워크와 호환이 안 되는군요. 일본에서는 아직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호환 가능한 와이파이 라우터를 빌려드릴게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최신이라고 자랑스러워하던 일본 기기가 한국에서는 구형 취급을 받는다니. 안녕하세요. 사쿠라 여학원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울명문여고인 세화여자고등학교에 도착하자 교문 앞에서 30여 명의 한국 학생들이 완벽한 일본어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저희 학교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죠. 저 일본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일본어 동아리 학생들이에요. 저희는 매주 일본어, 영어, 중국어 동아리 활동을 하거든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대표로 인사한 윤서연 학생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유창했어요. 이어진 환영식에서 한국 학생들은 직접 준비한 J-POP 공연까지 선보였고 일본 전통 놀이와 한국 전통 놀이를 함께 즐기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학교 시설을 둘러볼 때 왔어요. 각 교실에는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과학실은 대학 연구실 수준의 장비가 갖춰져 있었죠. 우리 학교보다 훨씬 좋은데. 하루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국제학력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인가 봐. 점심시간 저는 서연이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사쿠라는 졸업 후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아마도 도쿄대 법학부? 가족 전통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서연이는요? 저는 AI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개발 중인 앱이 있는데 노인분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AI 챗봇이에요. 할머니가 외로워하셔서 시작했거든요. 서연이의 말에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고등학생이 직접 AI 앱을 개발한다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혹시 그 앱 볼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이 개발 중인 앱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챗봇이었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영어도 지원했어요. 이건 내가 코딩한 부분이고 이 알고리즘은 학교 AI 동아리에서 같이 개발했어.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에는 AI 동아리는커녕 제대로 된 코딩 수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쿠라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우리가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 생각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렇게 배워왔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인에게 적대적이라고.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이해해요. 우리도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위안부 문제도 인정 안 하는 나라라고 배웠어요. 근데 직접 만나보니 어때요? 우리가 정말 일본인을 미워하는 것 같나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한국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맞이해 줬잖아요. 미디어와 정치인들이 만든 이미지일 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서로를 알고 싶어 해요. 서연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학교 방문을 마치고 나올 때 저희 반 친구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경계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부러움으로 바뀌어 있었죠. 셋째 날, 저희는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방문했어요.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이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거대한 로비에는 삼성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세계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TV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저희 모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일본에서는 삼성이 일본 기업들보다 열등하다고 배워왔는데 실제 시장 점유율은 정반대였거든요. R&D 센터 투어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나노 반도체 생산 라인, 접히는 디스플레이 연구실, 육지 통신 개발 센터. 일본에서는 아직 연구 단계인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공학부 진학을 꿈꾸는 아카리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라. 삼성전자 방문 후 저희는 강남역과 K-팝 기획사를 방문했어요. 강남역 주변은 마치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았어요.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 세련된 카페와 브랜드숍,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가득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K-팝 아이돌의 티셔츠나 굿즈를 착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온 듯한 관광객들이 한글로 된 플래카드까지 들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 하라주쿠에도 외국인 많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 미유키가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K-팝 기획사 투어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연습생들이 데뷔를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하는 모습, 최첨단 녹음실과 안무실, 그리고 세계 시장을 겨냥한 철저한 마케팅 전략,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였구나. 시즈카가 감탄했어요. 그날 저녁 롯데월드에서 놀면서 저희는 한국 10대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좋아했고 일본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여러분 나라의 문화를 많이 즐기는데 일본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한 한국 학생이 물었어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이웃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데 얼마나 폐쇄적이었던 걸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희 반 친구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너희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는지 깨달았어. 리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국이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나라라고 배워왔지만 실제로 본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런 거짓말을 가르쳤을까? 하루카가 물었어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 한때 아시아의 선두주자였던 우리나라가 추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지. 시즈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말에 버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모두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수학여행 마지막 날, 드디어 가장 두려웠던 일정이 다가왔어요. 바로 독립기념관 방문이었죠.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내용이 있는 곳이라 솔직히 모두가 불안해했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일본인이라고 차별하면 어쩌지? 너무 잔인한 전시물 있으면 어떡하지? 버스 안에서 불안한 속삭임이 오갔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군인이었던 미유키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도착해보니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독립기념관은 매우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안내를 맡은 박 선생님도 객관적이고 정중하게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곳은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를 보존하는 곳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대의 일본 학생들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일본 학생들입니다. 역사는 배우기 위한 것이지 미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교과서에서는 단 몇 줄로 처리되었던, 심지어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배웠던 35년의 식민 지배가 이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강제징용, 언어 말살 정책, 문화재 약탈, 자원 수탈, 모두 사진과 문서, 증언으로 뒷받침된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특히 한전시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유관순이라는 17세 소녀의 이야기였어요. 불과 저보다 1살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숨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아이는 우리랑 같은 나이잖아. 미유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시즈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전시는 일본군 위안부 코너였어요. 일본 교과서에는 단 한 줄도 없었던 내용이었죠.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사진, 피해자의 증언, 군대 문서,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는 말이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우지 못했지? 하루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아마도 인정하기 너무 부끄러운 과거라서 제가 대답했어요. 전시관을 나오는 길에 저희는 모두 침묵에 잠겼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는 알려주지 않았던 역사적 진실을 마주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때 한 노인분이 우리 일행을 향해 걸어오셨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구나. 용기 있게 이곳에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예상치 못한 말씀에 우리 모두 놀랐어요. 노인은 자신이 역사교사였으며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배우지 못한 역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역사를 일본에서는 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승자는 역사를 쓰고 패자는 침묵하는 법이지.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란다. 너희가 여기 와서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야. 그때 노인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건 내 할아버지야. 독립운동가였지. 흑백 사진 속 젊은 남성은 감옥에서 찍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상처투성이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강인했어요. 할아버지는 33세에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고문을 받으셨어. 하지만 끝까지 동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지. 결국 옥사하셨단다. 우리 모두 말을 잃었어요. 교과서에서는 그저 숫자로만 배웠던 역사가 이렇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과 죽음으로 눈앞에 펼쳐지니 그 무게가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그렇게 가족을 잃으셨는데도 저희 같은 일본 학생들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미유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야. 내 할아버지가 싸운 건 제국주의 일본이었지. 너희 같은 아이들이 아니란다. 너희는 그저 잘못된 역사교육의 희생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란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현명하고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저희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저 진실을 알리는 거야. 작은 목소리라도 상관없어. 진실은 결국 퍼지게 되어 있으니까. 노인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우리 모두는 뭔가 중요한 것을 얻은 느낌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화해의 가능성이었죠. 마지막 날의 충격과 깨달음. 독립기념관을 나와 서울 시내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희는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4일 전 한국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된 것 같았어요. 호텔에 돌아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타나카 선생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번 수학여행은 어땠나요? 솔직한 느낌을 한 명씩 말해볼까요? 처음엔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적으로도 더 발전된 부분이 많고 사람들도 우리를 미워하기는커녕 더 친절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못한 역사가 너무 많았어요. 한 명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글로벌해요. K-팝이 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떡볶이랑 삼겹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사관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우지 못했을까요? 특히 놀라웠던 건 리카의 발언이었어요. 처음에 가장 반발이 심했던 아이였거든요. 제 아버지가 한국 제품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고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더 뒤처질 거라는 걸.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타나카 선생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여러분, 이번 수학여행이 그저 관광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서연이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 서연이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우리도 너희를 만나서 정말 좋았어. 역사는 과거일 뿐 우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친구잖아. 일본에 돌아가면 연락해줘.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불과 4일 전만 해도 한국인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진짜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수학여행이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니라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희들 일본에 돌아가면 뭐라고 말할 거야? 미유키가 물었어요. 사실대로 말해야지.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 시즈카가 대답했어요. 근데 우리 말을 믿어줄까? 부모님들은 세뇌당했다고 할지도 몰라. 하루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말해야 해. 우리가 직접 본 거니까. 증거도 있잖아. 제가 사진과 동영상이 가득한 스마트폰을 들어보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단 4일 만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모님과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린 거죠. 과연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을까요? 아니면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도쿄에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명감도 느꼈어요. 우리가 본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비행기가 착륙하고 하네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희 모두는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의 가족을 마주할 준비를 했어요. 어쩌면 이게 진짜 도전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자. 제가 친구들에게 작게 말했어요. 우리가 직접 본 한국의 진실을. 출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희를 기다리던 가족들이 보였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리라고. 그것이 제가 독립기념관의 노인분께 한 약속이니까요. 과연 우리의 이야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작은 물결이 모여 큰 파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 확실한 건 이번 한국 수학여행은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도요.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직접 경험해 보세요. 아마도 저처럼 여러분의 생각도 크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번 한국 수학여행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의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